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가 신냉전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러시아, 중국, 그러니까 과거에 공산권이거나 지금도 현재 공산권이 있는 국가들이랑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서방으로 또 나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념적으로 나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에너지 쪽으로 좀 나뉜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 특히 이제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동구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런 화석 에너지에서 탈피하려는 유럽과 미국,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이어가려는 쪽, 화석 에너지에서 독립하려는 쪽,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낀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자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면석의 탐나는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길게 한번 원자력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근황이나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원자력이라는 게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되게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에너지입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극명하게 나뉘는데요. 어느 한쪽 말 다 그렇게 막 틀린 것도 없고요. 나쁜 것도 없고요. 다 듣다 보면 그렇게 주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원자력을 그냥 산업 자체로, 특히 수출 산업 자체로 한번 한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수출을 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 수출이요,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나라들이 이 원전 수출 시장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원전을 도입을 한다거나 다시 짓는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건설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전 수출 시장이요, 지금 굉장히 핫한 시장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수출 어떻게 이게 조금 구분이 될까요? 사실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 자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정도 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원전 수출에 대한 변환점이 딱 되는 시점을 잡아서 한번 쭉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원전 하면 어떤 연도가 가장 떠오릅니까? 저는 2011년이 떠오릅니다. 2011년 하면 후쿠시마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사고도 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외교적인 갈등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이후에 이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2011년부터 2021년 딱 이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는 원전 수출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20기의 원전 수출 건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0건은 러시아가 수출을 했고요. 4건은 중국, 우리나라는 4건. 그 다음에 프랑스가 2기, 이렇게 총 20기의 원전 수출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10건을 수출했는데요. 이 10년 동안 이란, 우크라이나, 중국, 인도, 벨라루스 등에 수출을 했습니다. 자, 중국은 파키스탄에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4기를 수출을 했죠. 프랑스는 영국에 2기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러시아가 거의 전 세계 원전 수출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원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러시아가 원전 수출이 이렇게 많은 거는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전이라는 게요, 짓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워낙 민감한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전부 다 내가 다 맡아서 해줄게, 그러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가장 잘 제공을 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원전 건설부터 자금 조달, 그리고 연료도 공급하고요. 핵 폐기물 관리까지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나라 원전을 새롭게
기술은 없지만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 나라들은 이렇게 러시아에 많이 의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러시아가 원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체코, 폴란드, 뭐 남아공, 필리핀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 수출 대상지가.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러시아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2021년 이후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 이후에요. 사실상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요, 지금 퇴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원전을 수출을 하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원전 수출을 해서 수출국과 수입국이 되면요, 80년 동안 엄청난 동맹 관계가 됩니다. 자, 원전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자, 동맹이라는 건 서로 다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상대방이 해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이런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원전이라는 건요, 하면 일단 7, 80년은 기본적으로 돌아갑니다. 건설, 운영, 그 다음에 해체까지요. 그렇다면 이 운영을 하는 기간, 그리고 건설을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이걸 해체를 했었을 때 기술 제공, 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 수출한 나라에서 유지보수를 제대로 안 해준다면요, 부품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디 다른 나라한테 원전을 몇 개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고장이 나는데 수리도 안 되고 자꾸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조 원을 들여서 맡겨놓은 이 원전이 무용지물이 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몇십 년, 80년 정도 간의 이 기간을 서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감이 쌓여야 사실 원전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전 수출이 한번 이루어지면요, 정말 신뢰관계가 바싹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UAE만 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뛰어가서 또 다른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랑 전쟁 이후에 강력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유럽에 자꾸 우리가 가스관 고치지 못해서 너네들한테 가스를 보내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서방 니네들이 우리한테 합당한 부품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천연가스의 그런 파이프에 관련된 이런 부품도 제대로 수급이 안 되는 나라를 원전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집트에서 수주한 엘바다 원전 있죠. 거기에서 메인 원자로는 러시아가 맞는데요, 그 외의 거는 전부 다 우리나라가 합니다. 사실 그 계약을 낸 거는 그 이전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건설할 충분한 여력도 없고 주변 기기들을 이제 따로 이런 발주를 했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할 자신도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이제 3조 원의 뭐 제2의 원전 수출을 이뤄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이런 엘바다 원전 말고요, 다른 데서도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요, EQU 원자력 발전소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터키 남부 지방입니다. 키프로스 섬 바로 위쪽에 이런 EQU 원자력 발전소가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부품과 장비를 제대로 조달받지 못해서요, 지금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약속한 자금도 제대로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러시아의 퇴출 위기가 지금 많은 이유가요, 그 천연가스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연가스는 없으면 불편한 건데, 원자력 같은 경우는요, 건설해놓고 원자력 가지고 협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와도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관계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최근에는 이런 국제 수출 시장, 원전 수출 시장에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가 이렇게 빠졌으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 메꿀 거잖아요. 거기를 뭐 우리나라가 메꿀 건지, 프랑스, 미국, 일본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빠르게 메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그 중국,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15년 동안 150개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네, 150기, 15년 동안 해외에. 그리고 그 해외의 150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은요,
2013년 발표한 1대1로 지역 중심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파키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그리고 여러 이런 지역의 그런 원전 수출을 중국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1대1로 이 선상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하고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원래 목적은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1대1로 이 선을 중심으로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해외에 화력 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린 1대1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린 1대1로의 핵심을 바로 원자력으로 찝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1대1로 원자력 발전을 해외에 막 짓는 프로젝트들은요, 이미 진출한 파키스탄을 기점으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파키스탄에 원전 4기를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전 4기를 완공하고 현재 2기를 더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영국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돈을 3분의 1이나 중국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르몽드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자, 영국 동부 지방에 새로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를 이제 허가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이제 프랑스 EDF가 맡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르헨티나에도 원전 2기를 추가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를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요. 딱 러시아가 사용했던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워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주력 원전 수출 시장이랑 많이 겹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필리핀이 겹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 원전을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원스톱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의외로 원자력 기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좋다고 합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술 자체가 뭐 없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기존의 이런 대형 원전 말고 앞으로 좀 미래 원전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SMR 있잖아요. 이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이요, 미국보다 어쩌면 기술이 더 좋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해외 기술 원조를 통해서요, 원전 기술을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만의 특허권, 이런 지재권, 원천 기술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자체 기술로만 푸칭 원자력 발전소 5호를 2020년 11월부터 가동을 했고요. 지금 잘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는 영국 정부로부터 이제 안정성도 인정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SMR 분야에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SMR 같은 게 여러 타입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아직 상업용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SMR이 가장 진보적인 형태다, 그리고 진정한 형태의 SMR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여러 기업들에서 이제 뉴스케일의 지분을 사서 이제 조금 이렇게 투자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링롱 1호라는 SMR을요, 세계 최초로 상업화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제 원자력 기구로부터 안정성도 승인받았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이는 영상에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규모가 이게 과연 SMR일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데 어찌됐건 SMR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또 다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원전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자, 체코 원전 한 기에 막 8조 원 이럽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요, 100조 원의 원전 수주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위가 막 조 단위입니다. 이게 엄청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중국의 원전은 저렴합니다.
얼마나요? 꽤 저렴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원전의 가격을 100이라고 치면요. 프랑스나 이런 서구권의 원자력 가격이 150 정도, 한 120, 30에서 150 사이가 되는 거고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80에서 한 90, 그러니까 한 10에서 20% 정도 더 적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원전을 규모의 경제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말 경제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규모를 되게 키우면 단가가 저렴해집니다.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원전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자,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 캐나다 순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원전의 그런 생산량 순이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원전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 중인 거, 그걸 나라별로 한번 봤습니다. 자, 중국, 인도, 러시아. 자, 압도적으로 중국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해외에 150개 건설을 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자국에도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원전을요, 규모의 경제를 이룬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생산 단가 자체가 훨씬 더 저렴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원전의 가격이 저렴해진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SMR까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 이 두 개, 그 다음에 원스톱 서비스까지 이런 삼위일체가 돼서 굉장히 중국 원전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우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 원전 장밋빛만 있을까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